윤석열 지지율 30%대 추락인데 사실 이거 어마어마한 큰 사건인데 이준석의 옥새 항전 때문에 이게 좀 묻히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이준석 먼저 얘기를 하면은 근데 이게 또 지지율로 연결되잖아요, 이 문제가. 오늘 그 윤석열의 지지율이 두 군데서 37%로 40%대가 무너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준석 징계가 반영이 안 된 지지율인데 오늘 이 김종인 할아버지가 이준석 징계로 국힘이 최소한 지지율 10% 빠진다. 뭐 국힘 지지율이나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나 연동돼 있으니까 그럼 뭐 윤석열 지지율도 한 10% 빠진다는 얘기인데 뭐 여기서 더 빠지면 대체 어떻게 되려고 그래요? 안 그래도 20%대로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서 10%더 빠지면 뭐 10%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좀 그 정도로 이 윤석열이 이제 코너로 몰리고 있는데 뭐 잘 모르나 봐 이 사람들은. 자, 이준석이 당대표가 됨으로써 일반 국민에게 저당이 그래도 꼴통 보수같이 생각했는데 앞으로 이건 뭐 지들 얘기고 이준석이 그렇게 지지율에 큰 기여를 했다고 뭐 볼 수 있는 객관적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20대, 30대 남자를 끌고 온 반대로 20, 30대 여성들이 또 완전히 돌아서 버렸기 때문에 뭐 거의 쌤쌤이 아니었겠나. 그리고 그렇게 이준석이 호남에 공을 들였지만은 뭐 호남을 무슨 표를 뭐 매수하는 것도 아니고 가서 뭐 그냥 예산 퍼주겠다 이거 가지고 했는데 뭐 전혀 먹히지 않았고 그래서 이준석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지율이 그렇게 큰 건 아닌데 다만 지금 이 문제는 너무 그냥 이 무차별적으로 그 별로 그렇게 힘도 없는 당대표 하나를 그냥 젊은 애를 그냥 내쳐버리는 그냥 한마디로 좀 조직폭력배 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이준석을 지지하는 20, 30대 빠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적당히 저 당 대충 적당히 저 윤석열 지지하는 그냥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것들 정말 나쁜 놈들이네 이게 더 크죠 이게 오히려 20, 30대보다도 특히 지금 이준석은 이 결사항전을 지금 외치고 있는데 이건 뭐야 아이콘 갤럽 이건 나중에 할게요. 이 옥새 파동으로 지금 이게 번지고 있는데, 야, 나는 설마 이 이준석 징계가 옥새 파동까지 밀고 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렇게 이게 당원 당규를 이준석이 명확하게 이 조사를 해서, 자기는 이거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이준석 징계를 추진했던 자들은 당원 당규를 별로 검토를 안 한 것 같고, 이준석은 이제 아마 집에 가서 밤새 이 당원 당규를 보고, 자기가 빠져나갈 거를 찾았을 텐데, 제가 오늘까지 볼 때는 이 당원당규 해석에 대해서 이준석 쪽의 주장이 더 맞다고 봅니다. 이건 뭐 단순히 무슨 이거 법률 해석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권성동이가 뭐 검사 출신이니까 많이 한다? 그거 웃기는 얘기고, 옥새 문제 가지고 벌어진 사건들을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옥새, 당대표 도장 가지고 이 사건이 크게 두 개 벌어졌는데, 2004년도 그 당시 민주당에서 추미애와 조순영 옥새 파동, 그리고 2016년도에 저 김무성이 도장 들고 도망갔던 이 옥새 파동. 옥새 파동과 연동을 시켜보면은 이준석이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당대표 도장이라는 게 이게 절대 간단한 거 아니야. 왜냐? 당대표 도장을 딱 찍잖아요? 그럼 그 도장을 선관위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도장을 바꾸던지 아니면은 뭐라도 하여튼 뭐 공천장을 집어넣는다든지 뭐 당명을 바꾼다든지 당원을 개정한다든지 뭐라도 하려면요 그 똑같은 도장이 찍힌 걸 들고 와야 돼요. 그래야 선관위가 받아줍니다. 선관위가. 이 징계 말이에요. 이 징계안도 사실 선관위에 보고해야 돼. 자, 이준석이가 윤리에 의해 가지고 6개월 동안 징계를 받았다. 요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당대표직을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 현재 선관위에 이준석이는 당대표와 이준석이 갖고 있는 도장이 신고돼 있거든요. 그러면 당대표를 바꾸는 그 근거 서류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선관위에? 만약에 지금 이준석이 갈아친다 그러려면은, 그러면은 이준석이의 지금 당대표를 바꾸려고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근거는 어제 윤리위가 징계한 6개월 당원권 정지인데 6개월 당원권 정지 윤리가 공문을 쐈어.
그 공문에 이준석 도장이 찍혀 있어야지만 선관위에서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당내에서는 그게 아니다 우기겠지.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권성동이가? 아니다. 당내에서는 윤리위가 결정했으면 그대로 효력이다. 그래서 이준석이는 당원권 정지가 됐으니까 지금 당대표 역할을 할 수가 없고 내가 직무대행을 한다. 이렇게 갔는데 권성동이가 권한대행이 아니라 직무대행이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도 당대표가 날아간 게 아니고 당원권이 자격박탈되면서 당대표 지위는 유지가 되고 있지만 그 직무를 못하게 돼 있지 않냐. 그래서 자기는 6개월 동안 직무만 대행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선관위에 여전히 이준석 당대표 이름과 이준석 도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준석이가 6개월 그 징계된 그 윤리위 의결서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이거는 당내에서는 몰라도 최소한 선관위에서 이준석이의 당대표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근거는 안 된다. 그러면 당내에서 처리했다 칩시다. 야, 권성동이 이제 이준석이 못 들어오게 막고 월요일부터 최고위원 때 권성동이가 내가 이제부터 비상대책위원장이니까 내가 당대표다. 다 좋아요. 할 수 있어. 그러나 도장을 뺏어야지 이준석 거. 비상대책위원장이든 당대표든 그 권력은 어디서 나오냐? 도장에서 나오거든. 도장을 권성동이가 찍었어. 직걸로. 선관위가 안 받아줘요. 이준석 도장이 그대로 있잖아. 이준석 도장을 바꿀 수 있는 그 처분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처분서에 뭐가 찍혀야 되냐? 이준석 도장이 찍혀야 돼요. 그러니까 이준석 도장 안 넣어놓겠다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강용석이가 그 스페인에서 빌빌거리고 놀다가 오늘 비상방송을 했습니다. 당장 이준석 사무실을 점거하고 폐쇄해버려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 없다 그러는데 웃기는 얘기야. 이준석 당 사무실을 때려 부셔도 안 되는 게 이준석 도장을 뺏어야 돼. 도장을 뺏지 못하면 이거 안 돼. 물론 지금 이 권력이 윤석열에 있으니까 윤석열이가 선관위하고 싸바싸바해서 하면 모르겠어. 근데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이 당대표 옥세와 이 선관위 관계로 올 때는 이준석 도장이 안 찍혔으면 다 무효예요. 다 무효. 그걸 이제 자신 있는 거거든 지금 이게 이준석이가. 자,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을 고사작전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이 최고위원회를 통해 당대표 권한대행이나 체제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뒤 조기 전당대회 추진한다 이렇게 가는데 글쎄 하여튼 뭐 그냥 어차피 윤석열이나 이런 자들 뭐 법을 다 그냥 파기한 놈들이니까 뭐 선관위 협박해서 할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지금까지 봤던 선관위와 이 당대표 도장 관계에서는 이준석이 도장을 내놓지 않으면 이건 다 효과가 없어요. 다 무효입니다. 무효 이거. 그래서 사실 나도 그거를 이제 잘 몰랐었는데 이준석이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는 대상에 당대표는 제외된다고 떠들고 다녔던 게 윤리위의 징계 처분도 당대표 도장에 찍혀야지 효력이 되니까 당대표가 자기를 징계하는 거에 안 찍을 거 아니냐. 그러면은 당연히 윤리위가 당대표 징계하는 거는 불가능하지. 요 뜻이었구나. 이러니까 이준석 편을 좀 들어왔던 홍준표는 당대표 도장은 자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남의 징계가 들어왔어. 윤리위가. 다른 놈 징계를 했는데 예를 들어 뭐 배현진 징계가 들어왔다. 윤리위에서. 그래서 당원권 정지만 3개월 줬다. 근데 당대표가 보니까 야 이건 징계가 너무 심하다. 이건 잘못됐다. 그럼 당대표가 도장 안 찍어. 그럼 배현진은 징계 안 받습니다.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이준석이는 최고위 의결을 통해서 윤리위의 징계를 무효화시킬 수가 있어요. 최고위원회를 모여서 뭐 5대4나 이렇게 한 표라도 많으면은 배현진을 징계한 윤리위의 징계를 무효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이 그거 주장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월요일날 이준석이가 도장 안 찍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준석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최고위원회 회의들을 소집해서 윤리위 징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당대표가 갖고 있어요. 이준석이가. 여기까지는 한 방의 여지가 없을 거야.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윤리위가 징계를 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징계하자마자 효력이 난다? 나는 이 조항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봐요. 윤리위 징계안이 최고위로 올라와야 돼. 올라와서 그러니까 중징계 같은 경우는 최고위의 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뭐 제명이나 이런 것들은 윤리위가 제명을 했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최고위에 올라와서 최고위에서 의결을 해야지만 제명이 결정나는 겁니다. 반대로 당원권 정지 같은 거는 사실 경징계예요. 중징계가 아니에요. 당원권 정지는. 그럼 당원권 정지는 최고위 의결 필요 없이 당대표가 도장 찍어서 효과를 낼 수 있는데 당대표가 안 찍어버렸어. 나 못 찍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아까 말한 대로 최고위에서 의결을 해야 되겠죠. 의결을 해서 무력화시킬 수가 있겠죠. 이준석이. 다만 지금 현재 최고위 상황이 이준석에게 유리할까 유리하지 않을까? 글쎄요. 나 좀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 상황이 어떤지. 다만 저기 일단 최고위원회 회의에 들어왔을 때 저 이준석이가 지금 데리고 있던 그 청년 김용태 최고위원회가 있고 이 회의가 있고 저거 정미경이 있고 한기호 사무총장이 지금 당연직 최고위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고위가 이준석 세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과반이 넘을지 안 넘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과반이 넘어버리면은 의결을 무효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것뿐이 아니라 이제 이준석이는 법적으로 가서 이거를 가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당연히 할 거고 권한 소송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가처분 소송을 갔을 때 재판부가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 역시 이것도 윤석열이가 법원에 협박을 해서 뭐 통과시키면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윤리위 의결에서 제일 큰 문제가 성상납으로 시작했거든? 이 안이? 그럼 성상납을 했냐 안 했냐부터 일단 따져야지만 그 성상납이라는 그 범죄 사실을 은폐하는 증거인멸 얘기가 가능하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일관된 이준석의 주장인데 나는 그거 맞다고 봐. 예를 들면 이준석이가 성상납을 안 받았어. 안 받았는데 이준석이가 왜 증거를 인멸하려고 7억을 쓰고 그랬겠습니까? 그 원천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준석이가 성상납을 했다고 다 믿는 이유는 왜 쓸데없이 7억의 각서를 썼냐 이거야. 너 성상납 받았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걸 징계하려면 성상납부터 입증을 시켜놓고 이런 범죄 사실을 덮으려고 이걸 했다. 이 증거인멸을. 이게 논리적이거든. 근데 성상납을 입증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입증하기가 성매매 성상납인데 매매 현장을 덮쳐서 사진 찍지 않으면은 이게 거의 불가능해서 실제로 저 가선의 김세희 성매매 걸렸잖아. 나는 김용호한테 자백까지 들었어 성매매에 대해서. 그래도 김세희가 무죄가 나온 게 성매매고 성상납이고 이거는 현장을 덮치지 않고는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다만 지금 뭐 경찰에서 이제 아마 윤석열이가 협박을 했는지 경찰이 갑자기 수사를 해서 뭐 그 당시에 있었던 뭐 매춘녀들을 쫙 사진을 모아놓고 뭐 김성진에게 골라봐라 이 집까지 한다는데 야 난 성상납 성매매 수사를 이렇게 세게 하는 데는 처음 봤는데 뭐 그렇게 해서 걸릴 수는 있겠지 경찰에서. 그러면 경찰의 수사까지 보고 가야 되는 거지. 경찰 수사에서 성상납이 입증이 되고 성상납이 입증이 돼야지만 이게 이 성상납 사실을 은폐하려고 7억을 쐈다 뭔가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윤리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찰 조사를 보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준석이를 싫어하고 좋아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냥 상식적인 절차야. 그럼 이준석이는 그걸 하겠지. 가처분 효력 정지 신청에 아니 경찰 조사도 안 했는데 어떻게 징계가 내릴 수 있냐. 심지어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징계 6개월, 진실은 경찰에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진실이 나오고 징계가 가야지. 징계를 먼저 하고 진실을 경찰에 넘긴다? 가처분 신청 들어갔을 때 윤석열이의 압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부면요. 저 이거 특혜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 그럼 윤석열과 저 태극기 변절자들 등등은 자칫하면 이거 엎어지면 끝장이잖아요. 이거 한마디로 탄핵 맞습니다. 이거 박 대통령 탄핵한 거랑 비슷해요. 사실 절차적으로. 근데
이게 엎어져? 그럼 다 죽는 거지. 그러면 무슨 수법을 쓰겠습니까? 경찰을 조인트를 때려서 빨리 이준석 구속시켜라. 그거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준석이 여기서 더 덤비기 시작하면은 이준석은 구속이 될 위기에 처해지죠.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간 건데, 이준석 소환만 남긴 경찰 수사, 성접대 증거인멸 의혹 뭐길래, 이거 뭐 다 아는 얘기니까 이제 설명 안 드리는데, 이미 경찰이 갑자기 수사를 확 해서 해당 매춘 여성까지 확보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진까지. 그래서 이준석 소환만 남았는데, 차마 여당 대표를 눈치 봐서 소환을 못 하다가 현직 여당 대표 소환에 부담을 느껴온 경찰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조사 부담을 덜게 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경찰이 조사하기도 전에 경찰이 윤석열의 뜻이 이거구나. 이준석을 죽이라는 뜻이구나. 부담 없이 이준석이를 구속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아주 잘못됐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도 같은 거였죠. 범죄가 입증이 되기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탄핵을 시켜버렸습니다. 탄핵을 시키고 나서 경찰 조사가 들어왔어. 검찰 조사가. 그게 윤석열 한동훈 아니에요? 만약에 탄핵이 안 됐다,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그렇게 조작날조해서 박 대통령을 40년 구형 때릴 수 있습니까? 헌재에서 탄핵이 되니까 이제 이 박근혜 힘 없구나, 마음껏 조작하자, 이렇게 해먹은 게 윤석열과 한동훈이잖아요. 그냥 이준석이도 이미 당원권 정지 6개월, 윤석열이 버렸구나, 요 시그널이 들어가니까 이제 경찰은 뭐 윤석열이랑 한동훈하고 똑같이 해도 돼. 조작 다 해도 돼. 증거 조작 날조해서 다 잡아도 돼. 물론 정황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준석이 성상납 했고 증거인멸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절차대로 가면은 만약에 이준석이가 항쟁 투쟁을 하잖아요. 그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은 이건 절차가 문제가 있다. 이준석이가 아무리 성상납을 한 것 같아도 그 진실을 밝히는 절차가 완벽해야 되는데, 이미 윤석열이가 메시지로 이준석이 죽여 이래서 해버리면은 이준석은 이른바 반론권 저항권이다 뺏긴 상태가 아니냐. 이래서 여론적으로 윤석열에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래서 정치인들 치고 뇌물 먹어온 다음에 검찰에 끌려가든 뭐 구속을 당하든 뭐 자기 죄 인정하는 놈 있습니까? 다 아니라 그러지? 저 같으면 30대 초반 때 성접대 받았으면 나 다 인정했을 거야. 인정하고 잠시 쉬고 미혼이니까 뭐 될 텐데, 이준석은 끌고 왔어.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만약에 성접대나 증거인멸 했는데도 이준석이가 권력을 위해서 끝까지 결사항전하겠다. 옛날에 구태 정치인들처럼 돈 먹을 거 다 먹어놓고 안 먹었다고 막 우기면서 탄압이라고 얘기했던,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준석이는. 그건 아주 이제 없어져야 될 구태긴 한데, 워낙에 이 무리한 징계 그리고 무리한 수사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이 그런 식으로 낯짝에 철판 칼 깔고 밀어붙였을 때 쉽지 않을 거다. 이준석이를 끝까지 이제 쉽게 죽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이준석이가 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까지 각오하고, 만약에 본인이 진실이면 성접대 안 받았으면 진실투쟁 하지. 근데 만약에 성접대 받고 했는데 이걸 진실투쟁 한다고 속여서 감옥에 가고, 진짜 그럴 수 있을까 모르겠어. 그럴 수 있을까. 대충 주말에 윤석열하고 딜을 쳐서 뭐 어떻게 시도가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러기엔 또 너무 늦게 왔고,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좀 일찍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너무 여기까지 와서 이제 와서 윤석열과 이준석이가 뒷거래한다, 이것도 쉽지가 않고. 확실한 건 이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릴 거다. 엄청난 후폭풍. 지금
단지 이준석 바 20, 30대 뭐 몇만 명 그거 생각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건을 좀 객관적이고 상식적으로 바라보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야 저것들 안 되겠네 이런 지금 여론이 불러져서 김종인이 말대로 10% 이상대의 타격을 받을 겁니다.